겉으로 봐선 모른다. 파헤칠수록 거대한 비밀이 가득. 총 3분이 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지던 자투리 부위의 대반전. 이름은 뒷고기여도 맛은 앞고기. 진짜 고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찌 이 길이 왕이 걷던 길인가. 화려한 빛과 동행하는 축제 현장. 예쁜 것 같다면서 억지로 자랑할 것 같아요. 고대 왕국의 빗장을 열고 그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떠나볼 수 있는 곳. 경남 김해로 가볼까요? 금관가야 500년 도읍지였던 김해의 찬란했던 역사를 만나러 간 곳은 바로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보통 고분군 하면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회양목으로 둘러난 것들이 그 당시에 발굴했던 무덤 자리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잔디밭으로 덮여 있어서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지하에 깊은 곳에는 한 3, 4m 내려가면은 이제 무덤 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 곳곳에 나무 울타리가 꽤 많이 보입니다. 경계선이 없었다면 무덤인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숨겨진 비밀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많은 쪽이 가야시대는 다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자리 잡은 아주 양지 바른 나지막한 언덕에 무덤을 썼고, 금관가야 지배자 집단의 무덤이니 전망까지 신경 쓴 건데 고분의 내부가 궁금하다면 이곳 야외 전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굴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복원해놨는데요. 흰 선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여기에 무덤 하나입니다. 29호분이 금관가야 최초의 왕묘라고 그려질 만큼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압도적인 크기와 대량의 유물들이 묻힌 최초의 무덤이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무덤이 하나가 아닙니다. 39호 무덤이 파괴하면서 이렇게 무덤이 들었었습니다. 무덤 옆에 무덤 잘 안 하잖아요. 무덤 봉토 옆에다가 잇따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파괴를 하면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29호분은 3세기 말, 그리고 39호분은 4세기 말의 무덤인데 이렇게 왕의 무덤을 귀족 무덤이 파괴했다.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 무덤 간의 중복 축조는 금관가야 고분의 특징 중 하나. 지배계층의 세력 교체가 원인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알수록 신기한 비밀을 가득 품고 있는 대성동 고분군. 더 속속들이 파헤치고 싶다면 박물관에 가보는 것도 좋겠죠. 고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은 바로 총 3분이 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 뒤쪽 흙을 쌓아둔 공간에서 발견된 인골. 당시 지배계층은 순장을 통해 권력을 과시했는데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을 봉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것. 인골에서는 키는 물론 식생활, 병력, 그리고 영양 상태까지 많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개골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마가 납작한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판자나 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마가 이렇게 납작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두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이런 편두라는 거는 그 이집트 파라오도 이런 편두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야 시대의 편두는 부장품이 적은 여성에게서 발견돼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자 계급 차이를 드러내는 풍속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철의 왕국이라는 수식어답게 갑옷과 투구 등 다양한 철기 유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얇지만 튼튼해 화살로도 뚫지 못했다는데요. 사람뿐 아니라 마을 장식품도 가득. 그런데 이 하얀 건 뭐죠? 이게 뭐냐면은 조개 껍질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닷가에서 주워 목걸이를 만들던 조개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조개가 아닙니다. 무려 일본 오키나와 출신. 중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재료도 다른 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했죠. 지금의 우리나라 그런 산업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무려 2000년 전에
가야시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교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장신구까지 무려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생생하게 펼쳐지는 금관가야의 이야기에 푹 빠져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분군이 자리한 가야의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쉽게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한 이곳. 지금은 작은 연못이지만 한때는 바다였던 봉황동 유적지는 백기를 이용한 교역으로 북적이던 곳이죠. 지금 개념으로 보시면은 부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습지기 때문에 습기를 막아주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레라든지 쥐를 막는 그런 게 이제 용도가 있습니다. 기둥 머리 부분에 보면 둥그런 판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방서판이라고 하는 건데 쥐가 기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판입니다. 주거 용도가 아닌 교역 물품 창고로 사용됐던 고산가옥. 지붕도 바닷가에서 자라는 갈대를 이어 얹었는데요. 일반적인 볏짚 초가 지붕과는 달리 10년 이상의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만 고산가옥의 기둥자리가 다소 발견되면서 당시의 교역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작은 규모와는 달리 놀라운 내용물 가득 쌓여 있는 이건 바로 조개입니다. 패총 단면을 속살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케이크처럼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속살을 보여주는 곳인데, 패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조개무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조개를 잡아먹고 버린 껍질이 모여 있는 일종의 이제 쓰레기장이라고 옛날에는 해석을 했습니다. 무려 10m에 달하는 깊이의 이 패총은 동물뼈도 섞여 있지만 굴 껍데기가 대부분. 왜 이렇게 굴 껍질만 집중적으로 모아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철광석을 재련해서 철을 뽑아내려면 이런 조개 껍질, 칼슘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갈아서 철강을 재련할 때 넣기 위해서 이불로 모아놓은 게 아니냐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흙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 버리면 이렇게 모으면 이게 일종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집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건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까지 담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이겠죠. 그야말로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보존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라 부를 만합니다. 지금까지 가야시대 서민 생활을 엿봤다면 이번엔 김해 서민들의 먹거리 맛보러 가볼까요? 고소한 냄새 풍기는 골목골목, 간판마다 보이는 이것! 도대체 뒷고기가 뭔지 궁금해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이게 뒷고기인가요? 그런데 어째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 야, 절로 박수를 부르는 맛인 건 알겠는데 먹는 모습만 봐서는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주방으로 가보죠. 도대체 뒷고기가 뭔가요? 김해가 경남에서 최고 큰 보스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요 노무자들이 많이 도살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좋은 부분, 뭐 삼겹살 이런 부분을 다 빼내고 나가지고 남은 남은 부위를 갖다가 그거를 가지고 빼돌려 놨는데 그게 뒷고기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한 부위에서 많이 떼어내면 티가 나기 때문에 여러 부위에서 조금씩 떼어내다 보니 온갖 부위가 섞이게 됐다는데요. 이곳만 해도 모두 5가지 부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쫄깃하고 식감이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맛이 요거 항정살이 제한테는 최고 와닿는 것 같아요. 뒷고기 맛을 제대로 살려주는 이 집만의 비법, 바로 참수치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숯불을 피우는 기계인데요. 예전에는
불을 피우려면 외부에서 물을 직접 피워가지고 수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넣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제 불이 붙는 방식입니다. 잡내는 잡아주고 불량은 가득 채워주는 참숯. 달궈지는 시간까지 절약했으니 금세 한상 뚝딱입니다. 바짝 구우면 식감이 퍽퍽해질 수 있으니 자주 뒤집어가며 익혀주는 게 비법.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 구경하기 힘들던 서민 입맛까지 달래준 뒷고기는 이제 김의 대표 별미로 자리 잡았는데요. 취향대로 한 쌈 크게 싸서 입에 넣으면 아우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맛이 어떤가요?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참신합니다. 일반 우리 김해 지역 사람 말고 타 지역 사람들은 이런 맛을 보죠. 식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식감 일반 돼지고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처럼 생각하면 약간 부스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쫀득합니다. 팔지 못하고 남긴 부위라곤 하지만 도축장 사람들이 고기 맛은 제일 잘 알겠죠. 사실 가장 맛있는 부위를 빼돌려 먹었다는 말도 있으니까 맛은 말해 뭘 할까요? 뭐니 해도 네 고기가 최고지. 부위만큼 즐기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김치에 싸 먹는다. 콩나물 구운 거에 같이 얹어서 먹는다. 소금에 살짝 찍어서 담백함에 먹는다. 사실 어떻게 먹든 맛있게 먹으면 그뿐. 입안에 넣자마자 팡팡 터지는 육즙과 쫄깃한 식감에 다양한 부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매력까지. 먹을수록 빠져든다는 뒷고기. 김해 뒷고기요. 저렴하고 맛있고 제일 좋다. 설명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드셔보시면 압니다. 뒷고기가 김해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라면 이곳은 눈을 호강시켜주는 관광 명소입니다. 다양한 체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평일에도 북적이는 이곳. 가야 테마파크가 이제는 밤에 더 빛이 난다고요? 2024년은 김해 방문의 해고, 그걸 맞이해서 저희가 빛의 왕국 가야라는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2주 동안 무료 개장을 실시했는데 무려 5만 5천 명이 방문을 주셨고, 저희 김해 시내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께 되게 죄송한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빛의 왕국 가야를 테마로 금관가야 시조인 수로왕이 거닐던 산책로를 빛으로 물들인 축제. 방문객 증가로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인데요. 연인, 가족 할 것 없이 찬란한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 그야말로 밤을 잊은 이들에겐 지상낙원. 300일 기념으로 이렇게 김해에 놀러 왔습니다. 네, 이 공간이 너무 예뻐서 되게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사진은 뭐 좀 많이 찍으셨나요? 네, 여기 뭐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진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진도 많이 찍고 있고요. 아직 둘러보지 못한 곳도 많아서 아마 더 찍을 것 같습니다. 300장. 그렇죠, 한 300장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공간들. 별빛이 가려질 정도로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곳엔 아직도 봄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1,500송이 LED 꽃이 피어난 정원은 물론 시원한 분수 물줄기가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호수까지 올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옛날에만 왔다 연애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아기랑 같이 왔다는 게 좀 다른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몇 년 전 오셨던 것 같아요? 대강? 연애 저희가 지금 연애한 지가 오래돼서 5년 전? 오니까 그때 예전 연애했던 거랑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많이 좀 좋아진 것도 있고 네. 아기나 이제 가족끼리 오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소원아 재밌어? 재밌어? 여기 앞에 보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해야지. 재밌어요. 움직임에 따라 빛이 변하는 신기한 놀이터는 아이들 찾입니다. 나비를 쫓아다니면서 신나게 뛰어도 보고 발밑에서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에 발을 담가보기도 합니다. 옷이 젖지 않으니 혼날 걱정 없이 마음껏 바다를 즐겨보는데요. 바닥뿐 아니라 벽에도 빛이 가득. 어린 형제도 신이 났습니다.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7살 제 동생이요. 뭐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는 물꽃도 하고 다양한 무늬들이 나와서 좋아요. 동생은 뭐가 재밌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노래. 노래 음이 가장 좋대. 아이들 눈에는 그저 빛. 오늘 이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건 덤입니다. 지금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 길 걸으면서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손 터치하는 그 반짝거리는 거 재밌었어요. 이쁜 것 같다면서 억지로 자랑할 것 같아요. 그냥 TV에 나왔다고 자랑하고. 빈 만큼 환한 웃음이 번지고 긴 밤이 짧게 느껴지는 마법 같은 공간.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서 잠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봉황대길에 가면 김해의 새로운 마스코트 토덕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가야 시대의 신비로운 새로 여겨졌던 오리를 상징한 토덕이 함께 사진도 찍고 다양한 기념품으로 여행을 추억할 수도 있으니 잠시 들러보는 것도 좋겠죠.